안녕하세요. 소설 파는 남자 이구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조광희 작가님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요 앞에 인간의 법정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잠깐 이제 뵙고 또 이러저러한 말씀 나눴으면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독자분들한테 작가님 양력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광희 작가님은 이제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변호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영화 제작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꾸준히 여러 신문, 잡지, 매체에 칼럼을 꾸준히 써오고 계시고 2018년에는 리셋이라는 소설, 그러니까 데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로 이 책 인간의 법정이라는 장편 소설을 냈는데요.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과 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 발표 이전과 이후가 좀 일정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책 나온 이후에 여기저기 매체에 많이 소개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매체들하고 좀 여러 연락이 있었고요. 인터뷰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동안 못 본 지인들도 좀 만나고 하느라고 책 쓰기 전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그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독자들도 좀 만나셨나요? 그냥 거기서 말하는 독자는 전문가 아닌 그냥 가령 이제 책 쓰고 나면 보통 가까운 지인들한테 책을 좀 보내주고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독자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내주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을 이제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메인 잡인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작가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2018년에 리셋이라는 작품을 내셨고 또 두 번째 장편 소설인데 그러면 그 작품은 언제 이렇게 쓰십니까? 보통 이제 퇴근하고 이제 밤에 집에 쓰거나 아니면은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하고 그 사이에 쓰게 되는데 보통 리셋 쓸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한 일주일에 100매 정도? 일단 줄거리가 다 나온 다음이겠죠. 줄거리가 다 나오고 나면은 한 일주일에 100매 정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리셋도 그렇고 이번에 인간의 법정도 그렇고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을 가진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이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작가님이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셔서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이 실감나게 등장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첫 작품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제 생활,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겪은 것들과 좀 더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작품은 사실은 꼭 변호사를 등장시키겠다 이렇게 작정한 건 아닌데 이 이야기 자체의 컨셉이 어쨌든 안드로이드가 이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재판을 한 얘기다 보니까는 변호사와 법정의 비중이 자연히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있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가로 활동하시기 이전에 영화 제작도 하셨어요. 근데 그 법조인으로 활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제 문화 콘텐츠 생산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실 건가요? 어떠실까요? 글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이제 뭐 문학이든 또 이제 문화든 취향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제 생활인으로서 이제 길을 걸은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네. 근데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향이나 약간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문화예술 쪽 업무를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쪽 관련 일을 하다가 사실은 제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미디어들 관련해서 자문하거나 네. 뭐 소송하는 일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과 늘 부대끼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제안을 받고 이제 변호사 휴직하고 영화를 제작을 아, 휴직도 하셨군요, 몇 년을 중간에. 했었죠. 몇 년을 하고 아, 그 사이에 예. 이제 영화를 만들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변호사 업무하는데 변호사 업무하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겸해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어떤 작품을 그때 하셨죠? 그때 제가 이제 봄영화사라는 곳에 봄영화사. 봄영화사라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알만한 영화는 뭐 너는 내 운명, 네. 만치광, 스캔들 이런 데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아,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홍상수 감독님의 그 밤과 낮, 밤과 낮. 그리고 고현정 씨 나왔던 해변의 여인 네. 이런 영화들 제작했고 그다음에 역시 전도연 씨하고 하정우 씨가 나왔던 멋진 하루 네. 뭐 그런 영화들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아, 여러 편 하셨네요. 네. 근데 뭐 사실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뭐 예. 프로듀서나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회사를 좀 꾸려가는 정도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인간의 법정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네. 창작 동기나 아니면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좀 우연하게 시작된 건데요. 그러니까 네. 처음 책 이제 리셋을 냈을 때 이제 그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이제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다른 이제 존경하는 모님께서 네. 가면은 반드시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작품은 뭘 쓸 거다. 아, 쓸 건지 이런 것을 갖다 물어볼 것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한 끝에 SF 소설인데 거기서 법정이나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다뤄진다면은 네. 재밌지 않을까 내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한 3년 전이죠. 네. 근데 이제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게 구현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술적으로나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연결시키지 이런 게 고민이 좀 돼서 이제 이렇게 막상 착수를 제대로 못했는데 작년에 네. 그 줄거리랄까 약간 어떤 이야기 구조가 이제 실마리가 풀려가지고 네. 줄거리를 쓰고 이어서 바로 이제 본문을 이제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줄거리를 좀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작품. 사실은 처음에 일종의 컨셉이랄까 그거는 이제 인간을 닮은 안드로이드가 네.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네. 살인을 저지르는 예, 거죠. 예, 네. 쫓기다가 이제 그 어떤 안드로이드 또는 로봇 그쪽 법에 이제 뭐랄까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변호사하고 그 안드로이드가 이제 같이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얘기입니다. 진행하는 얘기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발상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재판 자체가 살인 사건 재판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는 그 로봇이 안드로이드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나?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드로이드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이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물론 이제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지. 네. 가 이제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제 주제가 됐죠. 네.
그러게요. 그 이 재판을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일단은 하나의 큰 관문이고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대체 인간은 뭐지?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 뭐 어떤 범주 안에 들어와야지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은 뭐 옛날에 노예자 사회에서 네. 뭐 다 인간답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긴 어떤 사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흐름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한두 가지 이제 반전이 있는데 네. 중간에 있는 반전까지 얘기하면 좀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마지막도 뭐 일종의 반전이라면 반전이지만 또 네. 저는 얘기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인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그 취지의 재판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우위에서는 네. 그런 재판 진행이었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인간들의 꼼수에 의해서 그 재판의 결과가 사실 무위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네. 끌려가는 경찰청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일단 마무리가 되죠. 네. 경찰청으로 끌려갑니다. 로봇이. 네. 아, 드론에 실려서 가죠. 예, 드론에 실려서 이 아오라는 로봇이 끌려갑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될까? 아, 그 로봇이 다시 권리를 찾고 또 이 회복을 할 것인가? 뭔가 알고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래서 그 다음이 궁금해서 예. 혹시 이 뭐 예, 속편이나 아니면 예. 이 뒤 작품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가 해서요. 사실 처음 쓸 때는 꼭 그렇게 염두에 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쓰고 나서 저 옆에 지인들이나 또 뭐 몇 분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설정들이 좀 아깝다. 네. 저 설정들이 여기서 충분히 다 활용이 안 된 것 같다.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네. 지금 사실은 물론 이제 그래도 이게 좀 더 각광을 받아야지 하겠죠. 아무도 관심이 그럼요. 없는데 제가 다음 걸 쓴다는 게 좀 이상할 것 같고 만약 독자분들이 좀 더 사랑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를 쓸 생각이 사실 있고 약간의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일본 출신의 그 영국 작가죠. 네. 가즈로 네. 이식으로 네네. 예, 그 작가의 책이 클라라와 태양.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이제 작품이 번역 출판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기자는 그 이 작품과 그 작품을 이렇게 뭐 그 견주어서 이렇게 그 글을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비슷한지 네. 또 어떤 부분이 또 어떻게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도 좋은 어떤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사실은 그 책의 존재를 모르다가 네. 제 책 나온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간이 됐잖아요. 네.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읽고 있는데, 네. 근데 아무튼 저야 뭐 그런 대가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되는 것 자체가 영광일 따름이고요. 아이고 무슨 말씀. 근데 아무튼 하여튼 상당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들 또는 다른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좋은 작품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좀 마저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못 봤는데 저도 한번 좀 기회 되면 네.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실은 인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주의를 좀 벗어나자라는 이제 제 나름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놓칠 뻔했었는데 들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간들이 보통 이제 자기들끼리의 정의, 뭐 자기들끼리 역사에 관해서는 뭐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들 발전시켜 왔고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인간이 아닌 타자랄까요? 네. 그 동물일 수도 있고 괴물일 수도 있고 뭐 외계인일 수도 있고 네. 인간 이외의 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또는 보통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AI가 인간을 지배하려 한다는 이런 약간 공포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는 관점 자체는 어쨌든 인간 중심에 놓고 보는데 우리 그 이식으로 선생님께서는 그 시선을 갖다가 어쨌든 인간이 아닌 반대편에 돌려놓으셨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게. 그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훌륭하신 데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종교적인 이유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 관계 자체를 바꾸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조건에 놓인 대상들의 시선으로 보면서 약간 슬프고 비장한 어떤 아름다움을 그리시는 방식인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 네. 여러 편의 소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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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제 관계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면 네. 아쉽더라고요. 이 문학 얘기는 네, 네. 사실 뭐 1시간, 2시간 그 이상도 가는데 네. 이 짧은 시간을 하려다 보니까 끝으로 이제 우리 그 독자분들, 우리 한국 독자 또 앞으로 이 작품을 읽게 될 또 해외 독자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 한 말씀 메시지를 좀 나눠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지구상의 법정은 다 인간의 법정이겠죠. 네. 근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간의 법정이라 굳이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간이 어쨌든 인간이 아닌 것은 맞는 어떤 존재가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이제 법정에 섰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인간의 법정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SF의 형식을 빌렸고 안드로이드 뭐 AI가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저는 꼭 여기 주인공 아오만이 아니라 네. 인간적인 대우를 갈구하는 좀 모르는 존재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못한 대우 속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뭐 소수자일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배제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모두의 저는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은 잘 생각하지 않는 미래의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등장해서 이것이 결국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선 뭐 AI 로봇 한 캐릭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그러한 권리라든가 그 존중 이런 것이 필요한 그 소수의 많은 그러니까 그 관심 받지 못하는 어떤 그 소수의 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작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인데 조광희 작가님 모시고 인간의 법정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장편 소설인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지금까지 소설 파는 남자 이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